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조선시대 어떤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안정복 선생의 순암정요라는 책에 실려 있는 것을 다산 정혜경 선생이 흠음신서에 재인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어느 고을에 이 선비들이 절간, 사찰에서 이렇게 모임을 갖는 일이 상당히 이제 빈번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들을 접대하는 그 사찰의 승려들은 상당히 괴로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비들과 좀 다툼이 좀 잦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이제 그 당시 조선시대가 이제 숭유억불 정책을 펴던 시대니까 유학을 숭상하고 불교를 이제 억제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이제 유학자인 선비들이 불교 수행자인 승려들을 좀 멸시하면서 하대하고 그랬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약간 이제 풍광이 좋은 곳에서 이렇게 선비들이 뭐 시 짓거나 글 짓는 모임을 하는 것이 일상화돼 있었는데, 뭐 사찰이야말로 뭐 풍광하면 가장 좋은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사찰을 찾게 되고, 사찰 승려들은 자기들 자꾸 와서 심부름 시키는 선비들이 좀 고가웠고 뭐 그랬겠죠. 그러다가 이제 다툼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그 다툼이라는 것도 어, 그 상하 관계가 사실은 아주 뚜렷하기 때문에 선비들은 되게 신분이 이제 양반이었고, 승려들은 사실은 그 당시로서 사회에서 상당히 좀 낮게 천시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그런 모순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선비들과 약간 이제 몸싸움을 벌이다가 몸싸움 이래봤자 어떻게 보면 선비들이 승려들 일방적으로 구타하는 그런 형태였겠죠. 그러다가 한 중이 매에 맞아서 쓰러집니다. 이제 그걸 본 다른 중이 죽었다 그렇게 소리를 쳐요. 아마 아주 매를 많이 맞아서 기절을 했거나 거의 이제 사망 직전까지 갔거나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제 보여지는데,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쓰러진 승려를 쳐다보니까 이제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이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선비들이 그건 이제 대형 사고잖아요. 어쨌든 아무리 하대받는다고 하더라도 죽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선비들이 놀라서 이제 흩어져서 막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날도 좀 어둑어둑해지고 뭐 산길이라는 게 참 험하지 않습니까? 한 선비가 이제 막 급하게 달아나다가 비탈해서 굴러요. 비탈해서 굴르는데 그 산이 굉장히 이제 악산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막 바위나 뭐 돌이 이제 삐죽삐죽하고 바닥에 막 돌이 막 널려 있었던 그런 곳으로 추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돌에 부딪혀서 그 선비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중이 죽었다 해서 이렇게 막 달아나다가 어떻게 선비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한 것이죠. 자, 이제 그런데 아까 죽었다던 승려가 이제 깨어나요. 이제 죽진 않았던 거죠. 아마 이제 잠시 기절을 했던 모양인데, 쓰러졌던 중이 이제 깨어났는데, 사찰 주변을 살피다 보니 선비가 이제 죽어 있는 거예요. 큰일 났죠. 이제 승려들이 막, 어떡할까 하다가, 그, 기발한 방법을 생각을 해냅니다. 그래서 선비의 머리를 깎아요. 그 승려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승복을 입힙니다. 중의 옷을 입혀서 중인 것처럼. 왜냐면 그 당시 이제 선비들은 그 마을에 그 중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 마을에 아마 소문이 퍼졌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의 옷을 입혀서 중인 것처럼, 사망한 중인 것처럼 하고 이제 관아에 신고를 합니다. 중이 죽었다. 이렇게. 옛날에 뭐 중들이야 또 뭐 신분이나 그런 것들이 좀 애매하고 뭐 지금처럼 무슨 주민등록증이 있는 게 아니니까 아마 그냥 무사히 넘어갈 거로 아마 그 승려들은 이제 아마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어쨌든 살인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이제 관아에서 수사를 하죠. 당연히 관아에서도 승복 입은 사람이 머리 빡빡 깎은 사람이 시신이 있으니까 승려의 죽음으로 생각을 하고, 관아에서는 그날 모임에 참석했던 선비들을 아주 엄하게 신문을 합니다. 또 죽은 선비 집에서, 실제로 죽은 선비 집에서는 그 선비가 안 돌아오니까 시신인 그 중의 모습을 한 시신이 그 선비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고, 선비가 이제 죄가 두려워서 도망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거의 완전 범죄처럼 그 사건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그 사찰의 승려들끼리 또 다툼이 일어나요. 뭐 사소한 일로 다툼이 일어났겠죠. 뭐 그동안 무슨 묵은 감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 사실이 이제 누설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그 선비는 자기가 떨어져서 죽었으니까 사실은 뭐 이 중들의 책임은 아닌데, 문제는 이제 그 증거 인멸이죠. 머리를 깎아서 이제 시신을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제 그 죄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엄중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문이 조금씩 새나가기 시작해요. 야, 사실은 그때 그 중무양을 한 사람이 선비였대더라. 막 그런 소문들이 이제 퍼지기 시작해요. 그 소문이 이제 관아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관아에서 이번에는 이제 승려들을 불러서 재조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아마 이제 뭐 이 수남정유 이 책에는 여기까지만 소개가 돼 있어요. 그 뒤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밝혀져 있지 않은데, 물론 이 사건 자체가 직접적인 살인을 한 사건은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 뭐 시신 유기라든가 이제 그런 정도죠. 증거인멸 뭐 그 정도니까 아마 그 승려들은 그에 맞는 합당한 아마 처벌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유교와 불교 성리학자들과 이제 승려들 사이에서 그 다툼이 벌어졌던 것이 결국 사망 사건까지 이어졌던 그 사례를 한번 소개를 시켜 드려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